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1강에서 2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완주할 의지가 없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학원을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퍼즐을 맞추는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구독하고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파일을 잘 불러왔다면 저와 비슷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레이어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줄 건데요. 펼쳐보시면 옵션들이 참 많죠?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마지막으로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를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조정한 수치만큼 작업 영역의 레이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트랜스폼 옵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컬러나 소리, 리소스의 시간, 이펙트나 플러그인 등 레이어 앞에 화살표를 눌러서 열 수 있는 옵션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을 주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스탑워치를 조작해 주어야 하는데요.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마우스로 끌어서 0초로 옮긴 후에 포지션에 스탑워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 마름모가 하나 생겼죠? 이건 0초에 출력돼야 할 포지션의 모습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0초에 이곳에 있던 퍼즐을 1초에 걸쳐서 이곳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0초에 위치한 인디케이터를 1초로 이동하신 후에 해당 레이어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 타임라인 패널에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초 1에 스탑워치를 클릭한 경우에 생성되고요. 스탑워치를 다시 클릭해 비활성화시키면 그 옵션에 해당하는 키프레임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 제일 좌측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 제거입니다. 이 옵션은 스탑워치를 활성화할 때만 등장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탑워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레이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탑워치가 눌린 시점부터 키프레임이 존재하는 레이어에게 생겼던 변화들은 모두 기록된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0초에는 왼쪽에 있던 퍼즐이 1초에는 우리가 지정해준 이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죠. 포지션 값을 조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값을 함께 조절해 보겠습니다. 0초에 스케일에 스탑워치를 켜주세요. 1초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주세요. 인디케이터를 다른 키프레임 시간과 딱 맞추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딱 달라붙게 됩니다. 작업 영역으로 돌아가서 선택된 레이어에 모서리를 잡고 키웠다 줄였다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키프레임을 조절할 때 주의할 점은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시간에 키프레임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키프레임 중간에 인디케이터를 두고 레이어의 위치나 크기, 회전, 불투명도 등을 조절하면 이동 동선이나 효과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의도와 다른 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다소 어긋난 포지션도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일 100%의 로테이션 각도는 0으로 작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레이어의 모션을 끝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한 모션을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한 조각에 1초씩 1초 간격으로 맞춰지는 퍼즐을 만들 겁니다. 인디케이터는 1초, 이번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화살표를 눌러서 옵션을 열어주세요. 1번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스탑워치를 활성화해 주세요. 인디케이터를 2초로 이동하고 레이어를 이동해 볼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의 모션을 다시 생각해 보며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완성된 영상의 키프레임은 이런 계단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작업을 진행해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재생이 된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하지만 모션 그래프를 만지지 않아서 모션이 어색하게 보이실 겁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신 후에 키보드의 F9 버튼을 누르면 키프레임의 모양이 바뀝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 보세요. 1번 레이어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네요.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을 누른 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다시 한번 F9번을 눌러서 이지인, 이지아웃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퍼즐 맞추기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모션에 비해서 컴포지션의 타임라인이 많이 남아있죠. 영상을 끝내실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위치해주세요. 타임라인 좌측에 인디케이터의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주세요. 작업 영역 빈 공간에서 우클릭하면 여러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컴포지션 세팅을 눌러줍니다. 사이즈, 비율 잠금을 풀어주세요. 넓이와 높이를 각각 1080픽셀로 변경해주세요. 영상의 규격이 바뀌었을 겁니다. 시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0초로 바꿔주시고 전체 시간에는 아까 복사한 시간을 붙여 넣어주세요. 이제 영상 파일로 렌더링 해봅시다. 렌더링을 위해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설치해주세요.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엑스포트 미디어 인코더를 눌러주세요.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되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제작한 컴포지션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경로를 지정해주시고 저장 형식도 설정해줍니다. 영상 형식이 H264인지 확인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서 나와주세요. 그 후에 우측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렌더링까지 마치면 영상 한 편이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복습해주세요. 이 기본기가 모션 그래픽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